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뭐 전쟁? 전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서로 공격을 하고 보복 공격을 하고 또 이제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는 이란에 있는 주변국들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쿠웨이트 그리고 이제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 드론으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레인에서는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주거 지역까지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일부가 파손이 이렇게 또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왜 또 뭐 싸우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면은 미국하고 이란이랑 휴전협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싸우면 안 돼요. 원래 서로 이제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제 이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 협정을 이렇게 또 하고 평화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 다 개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선박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회 통로를 지금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아니다, 여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한테 다른 통로로 이제 지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란에서는 그거를 이제 못 봐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를 가면 안 돼, 우리가 얘기를 하는 대로 가야지 왜 거기를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휴전했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란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미국이나 이란이나 서로 공격을 막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는 휴전한다고 하고 60일 동안 휴전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평화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가 중단이 될 위기에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설 수가 없죠. 자신의 또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국가로 존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전에는 뭐 최후 통첩이라고 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최후 통첩을 계속 날리고, 그리고 뭐 이란을 뭐 지구상에서 뭐 다 사라져버리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긴 했죠. 그런데 아직도 건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미군 기지가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SNS 서비스에다가 초강경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이란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존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제 적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막 받들어 총하는 사람들, 뭐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로우를 이렇게 떠면서 항상 그것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트루스 소셜은 트럼피들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나. 그러니까 트럼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이랑 미국 이것도 지금 막 혼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일로 지나가야지 왜 일로 지나가느냐라고 하면서 막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레바논하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네요. 분명히 그 휴전 협정, 60일 동안 휴전 협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할 때는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레바논, 이 헤즈볼라랑도 이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합의를 이렇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헤즈볼라도 공격을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땅들 한 10마일 정도를, 그 국경지대 10마일 정도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점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이 레바논에서도 아니 너네들 우리 땅에서 이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미국하고 이란도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다. 서로 막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휴전이는 휴전인데 말로만 말뿐인 그런 휴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이제 커다란 풀스케일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뭐 휴전이고 뭐고 없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괜히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이것도 뭐 10년 동안 막 하면서 뭐 돈만 엄청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베트남 전쟁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전쟁을 진짜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특히 보수파에서, 아니 공화당에서 가장 싫어해. 이런 전쟁 하지 말자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을 하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야. 보수파, 공화당이야.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하고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변명만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데 전쟁을 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끝낼 수가 없다. 벌써 둘쑤셔 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네요 지금. 어쨌든 지금 중동의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뭐 3일 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두 차례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2, 7.5 말도 못한 그런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망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대지진이 일어난 지 85시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72시간 내에 살아있을 확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72시간 내에 가장 많이 구출을 이렇게 또 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72시간이 이렇게 또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살짜리 소년 2명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사망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430여 명으로 지금 늘어났다라고 하네. 지금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사망자가 100몇 명으로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날에는 몇백 명으로 늘어서, 그리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1000명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1000명이 이제 넘어서면서 1430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USGS 그런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아마도 사망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실종자만 5만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종 신고도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5만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골든타임 72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조를 이렇게 떼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 정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두로를 축출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뭐 축출해낸 것은 잘한 것이죠. 독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도 좀 이제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두로가 축출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막 환호를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임시 정부가 있다고 해요. 그 임시 대통령 대행인 그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전 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그 대통령 대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재난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핸들링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재난이 발생을 한 지 72시간 내에 모든 전력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또 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느렸다. 정부가 굉장히 느리게 대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우리 가족들 저기에 다 묻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두 명의 11살짜리 소년들이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희망의 끈을 지금은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좀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m 깊이의 잔해 속에서 묻혀 있었다고 해요. 85시간 넘도록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소년들이 이제 묻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6시간 동안이나 잔해들을 조금씩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에는 구조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 옆에 그 근처에 엄마도 있었고 이제 누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누나는 사망을 한 채 발견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묻혀있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만 명이 묻혀있다. 5만여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잔해 속에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재난 상황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근처에 무슨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골프장은 지금 현재 비상 대피소, 임시 대피소로 있다라고 하네요. 거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뭐 간이 시설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 놔가지고 병원들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로부터 뭐 미국, 영국, 스페인 뭐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에서 2천여 명 넘는 구조 대원들이 도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구조 견도, 이 개들도 이제 투입돼가지고 수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것들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나라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수색 작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느리게 대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좌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분노를 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네수엘라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사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efore and after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에 있는 구아이라라고 하는 동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는데, before and after를 이렇게 보면은 높은 빌딩들이 위에는 있는데 아래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해 속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여기가 다 싹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또 보면은 before and after예요. 원래는 굉장히 이제 멋진 굉장히 커다란 이런 건물인데 다 무너졌어. 지진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높은 빌딩들이 싹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도 안전하지 않다. 여기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빌딩을 지어놓기는 지어놨지만 그런데 이렇게 뭐 7.2, 7.5 같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심지들에 있는 건물들을 다시 재점검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 공사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 그 내진 설계를 다시 좀 이제 손봐가지고 보수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히 이제 LA 같은 곳,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샌앤드레아스 뭐 단층지대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여기가 한번 또 이제 크게 이렇게 또 움직이면은 굉장히 커다란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영화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LA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사신 분들은 좀 항상 지진에 대비를 이렇게 또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좀 이제 튼튼한 뭐 책상 같은데 이제 밑에 이렇게 또 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릴 때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다 이제 흔들림이 멈출 때 빨리 대피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항상 뭐 손전등이나 뭐 비상식량 같은 것들, 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이렇게 또 해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히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 여기가 또 지진대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유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준비를 잘 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럽의 폭염이 미쳤다. 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진짜 미친 듯이 더운가 봐요. 그러면서 특히 프랑스가 엄청나게 덥대요.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프랑스를 보면은 사망자들의 수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1000여 명이 지금 넘도록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랑스가 특히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6월 20일부터 지금 폭염이 엄청나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28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8일, 9일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났는데 지금까지만 이 폭염으로 인한 프랑스에서의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10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분들이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더위에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집안에 에어컨이 없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더위로 그냥 집에 있다가 일사병, 열사병으로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또 이제 프랑스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없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그 파리 도시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파리의 건물 하나하나가 다 좀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파리 건물에 뭐 드릴을 뭐 이용을 해가지고 뭐 건물을 뚫거나 그런 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뭐 실외 같은 거를 다루려면은 밖에다가 드릴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건물에 그 실외 같은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여 있다고 하면은 또 이제 외관을 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에는 에어컨을 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폭염 같은 게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 폭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고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내가 이 프랑스에서 뭐 수십 년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프랑스 보건당국에서는 아마도 사망자들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지금 막 물가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서도 막 사람들이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더워가지고 바닷가나 뭐 강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휩쓸려서 뭐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노인분들이 열사병, 일사병으로 엄청나게 지금 사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 전역으로 해가지고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미친 듯이 덥다라고, 다 100도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합니다. 100도 넘으면 진짜 덥거든요. 그나마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습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거든요. 더위를 이렇게 또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습한 곳에서 100도가 넘는다? 야, 그거는 진짜 미친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뭐 WHO에서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에 1억 5천만 그 인구가 극심한 폭염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폭염이 너무나 이렇게 또 심하다 보니까 노선 운행이 지금 감축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헝가리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온도가 너무나 이제 높아져가지고 냉각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물이 수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물을 이제 끌어다가 그 뭐 원자로 같은 곳 냉각수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이 원자로를 가동을 지금 낮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에어컨도 더 잘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 전력이 지금 전력 파워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태리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민 지역들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이 피해가 불가피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폭염 사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이 지구가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한 세대 올 법한 그런 극한 기후가 계속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럽 폭염에 대한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도 이제 조만간 또 이러한 뉴스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미국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당연히 조만간 또 이제 피해를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뭘 하고 있느냐? 기후변화는 가짜이다. 기후변화는 음모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는 극심한 온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제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만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프랑스 뉴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제 프랑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프랑스 이제 북동부에서 스카이 다이빙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또 떴다고 합니다. 경비행기가 이렇게 또 떴는데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에 타고 있었던 모두가 사망을 했다. 전원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비행기 안에는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 다이버들 10명이 있었었다. 5명은 선생이었고 5명은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명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카이 다이버들을 태운 이 비행기가 경비행기가 이륙을 이렇게 하자마자 좀 날다가 목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제 멈추더라. 그러더니만 추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추락을 한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다행히도 이제 민간인 피해가 없는 그냥 공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풀밭으로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데 거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전원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프랑스는 아니었지만 뭐 미국 어딘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 다이버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비행기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도 또 스카이 다이버를 태운 비행기가 이제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스카이 다이빙 같은 것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짓들을 왜 하는지. 돈 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좀 피하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 같은 것들이 특히 사고가 이렇게 또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비행기 같은 것들은 개개인이 이렇게 또 정비를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것들은 개개인이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멈추면은 이제 토잉 트럭을 이제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행기는 하늘에서 멈추면 그냥 떨어져서 다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웬만하면은 항공사를 통해 가지고 타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랑 그리고 이제 유타 그 경계 지역에서 또 이제 와일드 파이어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타랑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이제 국경 지대에서 화재가 산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이름은 뭐 고 화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울스 화재라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크게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불을 이렇게 또 끄지 않습니까? 불을 끄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 3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합니다. 순직을 이렇게 또 하셨다. 그리고 이제 2명이 이제 다치는 그런 참사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유타주에서 이제 산불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유타주 사상 최악의 산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타주 이 산불 난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온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습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강풍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최악이다라고 하네요. 이 습도가 이렇게 또 낮다 보니까 바짝바짝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말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이 잘 타고 있다. 그리고 강풍까지 이렇게 또 불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산불이 퍼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역대급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저번 겨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타주 역사상 가장 적은 눈이 이렇게 또 내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겨울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뭄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타주랑 콜로라도주 이제 경계선에 있는 그곳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곳들을 지금 태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300만 에이커가 넘는 곳이 지금 타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지금 크게 계속해가지고 불에 타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아직도 못 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콜로라도주나 이제 유타주에서는 뭐 비상사태를 선포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 내셔널 가드를 이제 투입을 이렇게 또 하는 등 계속해가지고 이제 산불을 대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산불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산불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 보험료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오르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우리들이 잘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것에서도 지금 탈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래에 이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 올해 2분기 전기차 인도량 그 예상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예상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2분기에는 테슬라는 40만 6천 대가 이제 인도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정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181만 대를 인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 인도량이 계속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차량만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판매보다는 뭐 AI, 인공지능, 뭐 로봇 택시, 뭐 에너지 배포량, 뭐 건전지 같은 거, 에너지 뭐 스토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지금 가치를 확장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제 조만간 테슬라 모델 Y L을 미국에 이제 출시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모델 YL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 Y를 좀 더 길게 늘려가지고 6인승, 7인승으로 이렇게 또 만든 차량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엄청난 큰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 모델 YL을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도 9월 달부터 이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 미국에서도 이제 출시가 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에너지 배포량, 에너지 스토어하는 그 배터리 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터리 팩을 파는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자동차 판매량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그 역량을 계속 이렇게 또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폴스타 있지 않습니까? 폴스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볼보에서 그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바로 이제 빠져나온 폴스타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 폴스타가 미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볼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 업체가 이제 사들였거든요. 분명히 뭐 유럽 그런 기업이기는 기업이지만 중국 회사가 이렇게 또 사들이게 되면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폴스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중국 부품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안보 이유를 이렇게 또 들면서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이렇게 또 들면서 커넥티드 비클 룰을 적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폴스타는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 이제 내년 모델부터는 미국 내에서 이제 신차 판매가 금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전기차 업체 한 곳이 이제 판매를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한테는 호재이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자율주행, 그 오토노머스, 그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봇 택시를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캡,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 사람 없는 그런 로봇 택시들이 우리를 이제 돌아다닐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이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조조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기가팩토리 이제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대량 생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사이버 캡들이 미 전역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 대도시들에서 그 웨이모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만간 웨이모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캡들도 이제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사이버 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인승이고요. 그리고 뒤에 커다란 트렁크 공간이 있고 차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프리우스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이야. 자기 혼자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차량인데 벌써 대량 생산에 도입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지금 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사이버캡이 미 전역에서 이제 돌아다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캡을 보통 사람들도 이제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뭐 2만 달러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29,999달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팔면서 그 자체가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안 쓸 때는 눌러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막 사이버캡이 돌아다니면서 그 택시업을 이렇게 딴다고 해요. 그래서 부수입을 이렇게 또 얻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컨셉이기는 컨셉인데 어떻게 나올런지 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아직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붐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AI 버블이 부글부글 이렇게 또 끓고 있으면서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그게 엄청나게 지금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애플이 단 하루 만에 가격을 20% 정도 전부 다 20% 정도 인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에서는 이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은 솔직히 이례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때도 공급 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계속 동결을 이렇게 또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애플도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가 투자자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최근 들어가지고 6% 이상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월간을 본다고 하면은 11%가 급락을 했다고요. 지금 애플이 엄청나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애플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 이 TSMC에서 엄청나게 칩을 이렇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SMC도 8.6%가 일주일간 하락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 AI 칩 바로 옆에 있는 HBM 그 메모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 마이크론에서 다들 공장을 HBM 그 메모리 만드는데 지금 돌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4배가량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폭등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크론 이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배가 폭증을 했다. 가격이 4배가 오르다 보니까 파는 것은 이제 공급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급은 똑같은데 가격이 4배가 오르다 보니까 이 매출이 4배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애플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고 애플이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은 벌써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수많은 전기전자 업체들에서는 다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런 기기들은 싹 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 같은 것들도 가격이 지금 다 오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전자 장비들이 싹 다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반도체 메모리 업체는 좋지만 이게 나중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큰 충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이제는 그 인텔을 커버리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인텔 주식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지금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이 뭐 망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이렇게 또 만들고 있으면서 그 파운드를 지금 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술들을 엄청나게 지금 갈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텔도 지금 주요 깊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이 뭐 파산을 한다네 만다네 뭐 다른 데로 팔린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야, 인텔이 진짜 죽었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지금 인텔에 대해 가지고 중립 의견을 이렇게 또 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지금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2% 정도 더 높게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앞으로도 이제 이 인텔의 주가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인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 에이전트 그 수요로 인해 가지고 그 CPU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AI는 GPU가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한데 그 AI 에이전트, AI가 직접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CPU가 이렇게 또 필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I 에이전트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CPU가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잠재력이 이렇게 또 많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칩 액트도 이제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에서 이제 파운더리 사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에서 엄청나게 좀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운더리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인텔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인텔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또 뽑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사들에 대비해 가지고 좀 이제 약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출을 올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밸류에이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뭐 CPU 같은 것들은 이제 강점이란 강점이지만 파운더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파운더리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리밋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 대비를 해가지고는 좀 이제 약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인텔에 대해 가지고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텔은 지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텔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이제 올리면서 바이 의견을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뉴트럴이 아니라 사라, 인텔 주식은 사라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메모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성장에 힘입어 가지고 인텔도 계속해 가지고 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그 투자 업체들에서 의견들을 지금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인텔은 죽어가다가 되살아나가지고 와 미친 듯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 야 진짜 충격적이게도 월드컵에서 탈락을 이렇게 또 했다. 조기 탈락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비판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한국의 대통령까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이제 통해 가지고 아니 한국의 그 대표팀이 조기 탈락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야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이제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팀을 이렇게 보면은 이번 이제 월드컵 그 조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그룹 A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좀 이제 무난한 그런 그룹이었다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난한 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탈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32강에도 진출을 이렇게 또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홍명보 이제 감독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어마무시하다. 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 홍명보 이제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이제 재선임이 이렇게 또 되면서 그때부터 특혜 의혹이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불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었다. 그때부터 논란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또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그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홍명보 이제 감독 해임에 대한 청원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명보 이제 감독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안내문을 붙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뭐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실패가 전형적인 조직 그리고 인사관리 실패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문체부의 축구협회와 대표팀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 또 이제 축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4강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한해 월드컵 때 진짜 엄청나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 32강에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지금 뭐 K 컬처가 전 세계를 지금 호령을 이렇게 타고 있는 가운데 야, K 축구는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번 월드컵이지 않았나 한국한테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나 열받더라고요. 아니 손흥민은 왜 빼고 왜 안 넣는 거야?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선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게 이번 월드컵에서 최악의 실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들을 계속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여권을 신청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도 이제 다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웹사이트도 다시 이렇게 또 만드는데 그런데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에 도지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도지라고 하는 그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정보 효율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다 잘라버리고, 뭐 부서 같은 것들을 다 축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폐쇄를 해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했었던 엔지니어들이 백악관에서 이제 비밀리에 계속해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트럼프 RX 고브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도 이렇게 또 만들고, 뭐 트럼프 어카운트 고브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도 이렇게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정부 공식 웹사이트들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클릭이나 키보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적 장치를 웹사이트에다가 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든 그 기록들을 다 추적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권자 등록 사이트 vote.gov라고 하는 그 사이트들에서도 이러한 코드들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지금 이 미 정부에서 미 국민들을 추적을 지금 하고 감시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중국이냐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그런 소리. 야 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추적을 한다고요. 키보드 입력하는 거 다 추적을 하고, 그 마우스를 다 추적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저장을 하고 있다. 그 기록을 다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재가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기록을 지금 지우고 있다.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체 모니터링 코드를 즉시 삭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지금 미쳤습니다.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국민들을 지금 감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다 유출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불법 감시이지 않습니까? 미 정부에서 미국 국민들을 불법 감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미 정부를 믿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트러스트 안에 이 미 정부가 있어야지. 신뢰가 없다고 하면은 아니 미국이 무너질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서부터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미국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취재가 시작을 하자마자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 너무나 화가 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동부죠, 뭐 남부죠,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미국에도 이제 열돔에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에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